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입니다. 우리를 답답하고 열받게 하는 일본의 행태를 조목조목 정조준하는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옆에 오늘도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네요. 네. 교수님, 지난번 첫 방송 하신 뒤 주변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일본의 그 상황을 좀 섬세하게 알 수가 네, 있고, 네, 또 다른 데서는 그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라든가 그런 네, 것도 나왔다. 예,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저도 이 방송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뭐 큰 문제 없이 대과 없이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진행을 잘하는지 뭐 말을 잘하는지 뭐 이런 게 걱정이 많았었는데 뭐 의외로 뭐 제 뭐 얼굴이 잘 나왔나 또 뭐 옷을 잘 입었나 뭐 머리 모양이 뭐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들어서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많이 고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호사카 교수님 채널에 어떤 댓글이 하나가 달렸었는데 창창이라는 분이 교수님께 한국어 지적 좀 적당히 하세요. 알아들으면 됐지. 뭐 이렇게 말씀을 올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뜨끔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수님 발음이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교수님께 자꾸 확인하는 모습이 그런 게 좀 눈에 거슬리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본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쳤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교수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온 지 많이 되었지만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렵죠. 예, 일본어의 예, 발음 체계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예, 한국어의 발음 맞습니다. 체계 예,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에게는 그 어려운 발음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고맙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주에 또 빼먹은 게 또 있네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좋아요와 구독 눌러달라는 이제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은 알림 설정도 유튜브에 에티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호사카 오마이티비에서 뭐 오마이티비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지만 오마이티비하고 호사카 유지 TV가 콜라보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사카 교수님은 호사카 유지 TV로 그리고 저는 오마이티비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댓글을 좀 많이 보고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번 주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메인 코너는 뭐 일본 저격 시간인데 금주의 일본 뉴스 몇 가지만 우선 훑어보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코로나와 도쿄올림픽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이제 꼭 94일 남았는데요. 오는 7월 23일이 개막일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하고 나흘 남았네요. 그런데 도쿄올림픽은 여전히 시계가 제로입니다. 가장 큰 관건인 코로나가 연일 4천 명을 넘고 이제 곧 5천 명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오사카시 하나만 해도 2천 명 가까이 되고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그리고 오사카는 오늘 뭐 긴급 사태 선언을 정부에 다시 신청한다고 하고 또 오사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급하게 됐는지 치과 의사도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또 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0.93%인데 이게 OECD 가운데는 꼴찌라고 합니다. 한국도 지금 2.95%인데 이게 너무 느리다라고 뭐 야당이나 보수 세력은 정부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한국에 비해서도 그 퍼센트로 보면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인데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이래서야 올림픽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저는 회의적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그림으로 조금 손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갔습니까? 예, 이게 그 여러분들 보시면 그 4월에 접어들어서요. 일본의 확진자 수는 3천 명을 돌파를 했고 4월 14일, 15일 그리고 4월 17일 4.800명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충 이 숫자를 판으로 줄이면 아니다. 한국하고 인구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지금 한국이 700명 정도입니까? 600에서 700명 정도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본의 인구는 2배 정도니까 한국의 확진자를 2배로 해서 생각하면 한국하고 인구가 일본이 같을 때 그렇죠. 예. 그 숫자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700명이라고 하면 일본은 1,400명 정도이면 한국하고 같은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을 훨씬 넘어가지고 예. 지금 5천 명을 5천 명 가까이 되니까. 가고 있어서 네. 일본에 혹시 가신다면 한국의 2배, 3배 심각하다라는 게 일본의 예,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일본의 사망자도 이제 10,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아유, 굉장히 많네요. 네. 예. 그리고 한국의 지금 사망자는 1,800명 정도니까 네. 사망자만 봐도 일본은 다섯 배가 숫자만으로는 5배. 예. 인구 비례로 보면 네. 역시 한국의 2배 이상 어렵다라는 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주목할 것은요. 최근에 니카이 간사장이라고 자민당의 간사장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민당에서 서열 2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도저히 무리라고 한다면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이건 올림픽 이야기죠. 좀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아요. 예. 니카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민당의 간사장인데 네. 자민당 간사장은 자민당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대표는 스가 촌리인데 총리인데, 예. 그러나 스가 촌리는 촌리이기 때문에 예. 대표를 사실상 간사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당의 일을 예, 할 수 없으니까. 당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얼굴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화면을 조금 손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4월 15일이었는데요. 이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은 나이가 많습니다. 거의 80세인데 네. 최고의 실력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친한 인사이기도 하고 네. 또 친중 인사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는 올림픽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예.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4월 15일 네. 올림픽 준지도 선택지 중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일본 내에서 이게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냐 이러한 추측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가촌리는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는 혹시나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겠냐. 미리 예방 주사를 놓고 예, 있는 예, 거네요. 바로 예. 예.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올림픽을 하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었다. 그러면 의미가 예. 없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만둬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네. 당장 그만둬야 한다. 예. 그러나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데 그 다른 예. 생각은 없다. 또 무슨 이대로 이야기를 또 예. 했어요. 예. 네. 조금 후퇴했군요. 예. 네, 상당히 그러니까 예. 일본이 올림픽 개최 자체가 예. 그렇게 실제로 어려워지고 있다. 예. 그것을 말했다. 그렇게 예.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 자민당에서 집권 자민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려운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잠깐만요. 저도 자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분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이제 전에는 TV다 신문이다 뭐 뻔질나게 등장을 해서 매번 이제 우리들 속을 막 뒤집어놨던 분 바로 이제 아베 전 총리인데요.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작년 가을에. 근데 이분이 우리 앞으로 다시 나올 그런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스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금 회복되었는데 아직은 네. 30%대. 네. 그러니까 9월에는 자민당 대표 선거가 다시 있는데 네. 다시 나올 거 아닌가 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그 자민당 안에 원자력 발전소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자민당 안에 네. 거기에 고문으로 주대되어 가지고 일단 일본의 원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진 곳은 예. 촌리를 그만둔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지난 11월은 그러니까 벚꽃 스캔들 문제가 네네네. 불거져 가지고 네. 사실상 검찰의 조사까지 받아 가지고 예. 국회의원 자리도 네. 내놓아야 한다라는 예. 의견까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 스가 쪽에서 계속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 아주 불미스러운 그 사건이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로서는요. 우리 입장으로서 봐서는 굉장히 네. 불길하고도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겠네요. 예, 아베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작년에 이 벚꽃 모임 때문에 거기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이제 이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빈치에 몰렸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게 되살아날 수가 있는 걸까요? 예, 이곳은요. 네. 다른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다음에 대표 선거라든가 또 네. 다시 촌리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기보다 네. 자신의 후배, 그러니까 극우 라인에서 네. 사람을 키우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극우가 아닌 그 스가 라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네. 힘을 좀 후원자로서 예. 킹메이커가 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시모무라 하쿠분이라는 네. 자민당 안에 예. 약간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상당한 극우파입니다. 네. 그 사람이 다음 대표 선거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아베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 아닌가 이러한 그 관측이 그러면 아베 본인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건 아니고 아베 예. 본인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네. 아직은 스캔들 문제가 네, 끝난 네,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예. 상당한 또 부담이 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배를 조금 네, 네, 밀어준다라는 네. 것이 음.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내 문제는 일본 내에 그런 특히 자민당의 극우 쪽에서 네. 막 보스 우파, 뭐라 할까 온공 우파에 속하는 그 스가라든가 네. 니카이 쪽에서 지금 네. 지지율이 네. 시원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극우 쪽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막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이제 뭐 스가의 어떤 약한 면을 파고들어서 이제 다시 재기를 노리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아베 전 총리가. 맞아요. 그러면 스가 총리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스가는 역시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한 실패, 네. 그것도 니카이 간사장이 그 전국 협회장으로 있는 네. 그 관광협회, 관광협회. 관광협회가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어려우니까 네. 고트 트라벨이라는 예, 정책을 예. 그랬죠. 추진했죠. 예, 예. 그거는 사실상 그 니카이가 뒤에서 예. 하라라는 것이었고, 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패해가지고 네.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가하고 니카이 라인의 음. 여러 가지 정책이 실패되었다. 그러니까 그 고투 트래블이라는 정책은 그 여행을 가라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렇죠. 돈을 줄 테니까. 근데 네, 이러한 맞아요. 이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여행을 권장한다. 뭐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이다 해가지고 작년에 네.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건데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사단이 됐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스가의 그 장남이 네. 이 어떤 광고 회사에 예. 그 홍보부장 네. 그 정도의 자리에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장남의 비리가 많이 포착되기 시작됐습니다. 비리가요. 비리가요. 예. 그거는 그 자신의 홍보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네. 일본 정부의 음. 간부들을 많이 접촉한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그냥 접촉한 게 아니라 뭔가를 좀, 그러니까 향을 많이 예. 제공했고요. 네. 그 보통 그러니까 홍보부장 정도의 자리이면 만날 수 없는 일본 네. 정부의 예. 고위 간부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네. 자신의 광고 회사의 이익을 많이 챙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그 스가의 장남의 문제가 음. 또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음. 그래서 스가 총리는 장남하고 자신은 전혀 그 성격도 다르고 네. 개성도 다른 별개의 인격이다라고 성격과 개성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요새 또 재밌는 이야기가 그 장남이 상당히 소외되면서 자랐대요. 아. 왜냐하면 그 스가가 굉장히 고생만 했잖아요. 고생이요? 고생만 했어요. 스가는 예. 그 국회의원의 피소를 11년간이나 했고, 네. 그리고 말하자면 시의원 같은 네, 것도 네. 10년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는 어떤 그 세습 의원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네. 이제 이렇게 된 예. 의원 정치가 그 희생이 된 게 장남이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는 거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네. 의원 숙소에서 생활을 했고요. 지금도 의원 숙소에 있어요, 그 사람이. 일 중독이군요. 예. 뭐 일중독 돼가지고 관반 장관까지는 잘했어요. 네. 그런데 그 가정에서 희생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장남도 조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실 그 스가하고 부인 쪽에서는 채혼이거든요. 부인은 두 번째 결혼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군요. 네. 그래서 스가하고 사이에 장남이 태어난 게 아닌 거 아니냐. 그런 그게 이야기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다 알려졌고요. 실제로 스가하고 사이에서 예. 태어났대요. 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그 부인의 결혼 생활은 그 1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빨리 이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후 3년 정도 후에 태어난 네. 것이 장남이기 예, 때문에 예. 정확하게 스가하고 음.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인데 네. 그래도 그렇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라든가 왜냐하면 장남이 너무 그 스가 촌니에게 예. 반한족이라서 그런 이야기까지 일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게 비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그 아들과 나는 별개의 인격이다.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거의 탄핵감이 아닐까 예, 싶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러나 네. 역시 그 일본에 손타크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손타크라는 거 일본 말인데 네. 윗사람을 배려해 준다 그런 아, 이게 거죠. 배려할 게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한국하고 일본의 네. 문화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데요. 사실상 그 왕이 일본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인 지배는 아니었지만 네. 그러한 왕이라든가 장군 네. 이러한 그 일인 네. 체제라고 네. 할 수 있는 시대가 네. 즉 그 일본의 역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그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산소를 많이 올렸잖아요. 네. 일본에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혹시 진짜 산소를 올릴 때는 네. 자교를 해야 했던 게 일본 문화이기 목숨을 때문에 내놓고 해야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보통 윗사람을 위해서 그 오히려 노력을 해준다라는 게 있어서 배려 문화가 그 유교 문화인 한국보다 훨씬 네. 좀 일본에 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건 완전 절대 복종이군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기는 상당히 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예.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네. 역시 윗사람이다라고 해서 예. 봐주는 일본인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 아직도 정치인들을 예전 영주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그런 예, 문화가 그렇죠.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세, 3세 국회의원들이 많다라는 이유도 바로 예, 거기에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신분제 같은 예, 것이 있고 예, 그러니까 계층 사회라는 것이 네, 사실상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인의 계층으로 만들고 있고 네, 서민들은 그 서민들의 계층으로 더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서민들은 예를 들면 스시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네. 2대, 3대도 스시를 그렇죠.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저기 예전에 도쿄에 갔을 때 보니까 8대째 스시를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계층 사회가 만들어져 네. 있다라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자신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꽤 많지는 않다. 예,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조금 그 뭔가 자신의 일을 잘 하기 시작하면 네, 마지막은 그 벼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예, 그게 예, 그 하나의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저희 나라는 이제 차이입니다. 과거를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본의 이제 과거도 높은 없었기 관직을 때문에. 하는 게 최고의 예, 예. 영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일본은 과거도 없고 예. 그 집안 촌부들이 꽤 많았던 일본은 네. 그 집안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예. 그러한 역사였기 때문에 네. 그게 아직도 예. 영향을 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같은 문화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그런 굉장히 나라입니다. 다르죠. 예. 굉장히 다르죠.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유교라든가 선리학을 1600년대에 많이 수용했잖아요. 예. 선리학을, 받아들이긴 했죠. 예.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네네. 선리학자를 많이 납치해 갔어요. 아, 그거는 선리학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옛날에 유교만 알고 있었어요, 일본이. 네. 그런데 새로운 선리학에 대해서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 일본은 그 손리학을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었어요. 네. 일본의 신도하고 네. 합쳐버렸어요. 네. 그게 그 신유 융합사상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일본의 유학자들이라고 하죠. 네. 유학자들은 신도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그게 일왕에 대한 충효 그것을 간주하기 그렇게 시작합니다. 변질이 돼 버렸군요. 예, 변질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문화라는 게 한국 문화하고 너무나 큰 네. 차이가 있다. 예. 예. 그렇게 같은 민족 정도로 생각하면 네. 전혀 아니다. 네. 라는 그러네요. 것을 예. 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이거 저기 그 아베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아베는 이제 향후 어떻게 이제 자기 그 뜻을 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킹메이커 네. 쪽으로 가고 네. 그 이번에 일본 교육 시간에서도 네. 좀 말씀드리지만 네. 미국하고 네. 좀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논의된 이야기는 다 아베 계열의 이야기가 간접된 것입니다. 예. 극우파 쪽에서 계속 스가에게 요구한 내용이 예.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예. 다 표출되었어요. 스가 총리가 미국에 가기 전에 아베 전 총리를 만났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교라든가 특히 방위 부분에서 네. 군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그 일본의 방위손 장관 이 사람은 그 아베의 친동생이잖아요. 예. 네. 키시 노부오. 예. 이름은 그 yan자로 갔으니까 예. 키시 성을 갖고 있지만 예. 이 키시 노부오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 이 대만하고 네. 일본의 관계를 예. 쭉 그 전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예. 네, 이것이 이번에 네. 그 라인이 상당히 그 앞에 나가서 예.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예, 이게 또 이제 다음 이제 일본 저격 시간에 얘기할 것과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베는 참 좀 끈질긴 사람인 것 같아요. 퇴진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퇴진했다가 뭐 다시 돌아오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또 예. 일본은 바보르 촌치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아베파로 할 수가 있는 호소다파가 예. 100명 정도 국회의원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자민당의 최대 파벌이에요. 네. 근데 이 파벌들이 그 다음에 어디 누구에게 투표하느냐? 네. 라는 문제가 있어서 네. 스가라든가 스가 라인에 투표하지 않고 네. 이제 극우 라인에게 투표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네. 니카이라든가 스가 라인을 폐지하면서 아베 라인을 부활시키면 네. 폐후에서 얼마든지 아베라든가 아소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일본 정권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종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아베가 다시 등장하면 뭐 일본 우경화는 더 심해질 테고 네, 또 한일 관계도 더 악화될 텐데 네,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 잠시 저기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저희 오마이 TV 댓글에는 역시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스가 총리 일본 재보궐 선거 전패한다던데 무인 쿠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일본 재보궐 선거가 뭐 임박해 있나요? 예. 그게 그 4월 말이나 5월에 있다고 예.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피리로 자민당 국회의원이 두 사람 정도가 사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네. 한국에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 있습니까? 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예. 네, 많이 그것은 예. 그러나 예. 화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예.
보궐선거라고 하면 조금 그 단체장이라든가 예. 이번에는 그 이 서울시장, 보통 그 다른 선거들하고 부산시장. 이제 같이 하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일본에서 보궐선거라고 하면 네. 지사들도 있지만 네. 그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도 아주 커요. 예. 네, 이것은 그러니까 예. 여당이 이기느냐, 네. 야당이 이기느냐, 네. 이게 그 사실 그 심판의 어떤 그 뉘앙스가 예.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히로시마라든가 그런 데에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자민당이 참패하면 네. 그 다음 그러니까 늦어도 10월에 있는 중의원 선거라든가 네. 혹은 그 자민당의 대표 선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참패하면 스가는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 이제 그 대표 선거에서도 다른 사람이 유세가 될 것이고요. 예. 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예.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어서 예. 이게 참패하면 진짜 네. 스가의 정치생명이 거의 발간불이 예. 켜진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인 쿠나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또 새로운 그 사실을 알게 됐네요. 저희가 네, 네. 예, 이 금주의 일본 소식 오늘 다룬 주제들이 너무 굵직굵직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메인 코너인 일본 저격을 할 시간인데요. 교수님 이번 주는 무엇을 저격해 볼까요? 예, 역시 미일 정상회담 내용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16일 우리 시간으로는 지난 주말 토요일이죠. 이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가 그 백악관에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4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이제 트럼프가 막 선거에 이겼을 때 그런데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바로 이제 아베 당시 수상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 트럼프와 이 트럼프 타워에서 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환심을 샀죠 트럼프한테. 그렇죠.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스가 총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 네,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뭐 이번에도 근데 뭐 바이든과의 그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나라의 정상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또 뭐 열심히 홍보를 또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건 또 되게 재밌는 광경인데 그 스가 총리가 이제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억지를 부려갖고 20분간 햄버거 점심 이거를 했습니다. 또 햄버거를 예. 먹지 못했대요. 예, 햄버거에는 또 정작 손을 대지도 못하고 네, 네. 예, 그만큼 이제 스가로서는 그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제 그 일본 언론 같은 데서 대서특필을 했지만 과연 그 이 미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스가의 입장으로서 그 성적표가 어땠을까? 이제 이걸 이제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데요. 네, 네. 교수님, 스가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도대체 뭘 원했던 걸까요? 예. 그러면 그 화면 조금 손질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스가 총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얻고 싶었던 것은 도쿄 올림픽 개최, 거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지 서명이었죠. 그게 하나고. 예.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예. 지지는 일단 있었지만 네. 개최한다라는 노력에 대해서 지지한다. 좀 후퇴했어요. 아, 일본 사람들도 말을 좀 애매하게 하는데. 네. 바이든은 바이든도 또, 애매하게 하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3월 16일에 있었던 그2+2 네. 그때는 그 블링켄 쪽에서는 그 개최 지지 그 정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네. 후퇴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오염수 문제죠. 네. 이것도 손질 지금 되고 있죠. 네. 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바다에 반유한다. 이것을 그 역시 지지
성명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네. 이것도 바이든의 입에서는 전혀 나오지는 않았고 네. 그러니까 사전에 블링켄 쪽에서 네. 역시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데 지지한다. 그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바이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블링컨만 다 시키네요. 예, 그렇죠. 예. 미국도 네.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거죠. 예. 그 잘못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가는 네. 또 미국 내에서도 네. 그 이런데 그 판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떨어지죠 바이든 쪽에서. 예, 또 그렇겠습니다. 하나는요. 네. 그 항상 그렇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 그 북한에 의한 네. 여기에 대한 지지 성명을 더 그게 있었군요. 기대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그 간단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네. 우려라는 네.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회담이라는 것은 오히려 일본 쪽의 생각도 좀 있었지만요. 네. 미국 쪽의 요구도 네. 상당히 있었고 네. 일본은 그것을 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요구한 것들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대충 네, 넘어가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예, 뭔가가 좀, 그러니까 심각한 걸. 예, 미국은요 지금 그 중국하고의 대결을 아주 그 강하게 세계 아피를 하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중국 vs 민주주의 미국 네. 이것을 더 세계에 각인시키고 싶은 게 네. 바이든 정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2월에 또 유럽 전산들하고 온라인 회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거든요. 예. 네, 그때는 그 중국에 대한 언급을 많이 유럽 전산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네. 마크론라든가요. 그리고 독일의 누구지? 독일의 수상 메르켈. 메르켈. 예. 메르켈 수상이 중국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서 네. 그런 것은 한국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요 예. 미국 편에 완벽하게 서서 네. 중국에 대해서 대결적인 자세를 선명하게 내주는 네. 상대가 일본밖에 없어요. 없군요. 예. 그런데 스가는 네. 그런 라인이 아니에요, 사실. 네. 니카이라든가 예. 친준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월 16일에 네. 이게 가능한지를 네. 다짐하기 위해서 투브라스트를 한 거예요. 먼저. 그렇죠. 투브라스트에 왔던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 둘 다 우리나라도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먼저 그 일본에서 네. 그런데 그 미국 쪽에 그러한 예. 그 요구를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일본 예, 쪽에서. 예, 그게 예. 스가라기보다요. 니카이라기보다 네. 자민당 내의 예. 외교 부회 네. 거기가 또 아주 간성 극우예요. 예. 지금 위원장이 되어 있는 사토 마사히로 라는 사람은 그럼 아베 전 총리하고 굉장히 좀 굉장히 가깝고 예. 2011년의 이야기였는데 그 울른도에 가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지겠다고 기억납니다. 와서 예. 공항에서 돌아간 세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 외교 부회가 네.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를 다져야 한다. 네. 예. 그리고 생각교류도 문제 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러면 대만 문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네. 거기에 일본 쪽에서는 오케이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그냥 넘어가 버렸군요. 예. 그래서 3월 16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다시 그 자료를 또 자료 좀 볼까요? 선취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이게 대만하고 중국의 지도인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대만 해협의입니다. 네. 그래서 3월 16일에는 2+2 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네. 거기에 중국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예. 4월 5일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있잖아요. 네. 이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의 모테기 외사에게 네. 왜 미국 쪽의 선동에 넘어갔냐 음. 이런 식으로 전화회담에서 항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4월 12일에는 네. 중국의 비행기가 25대나 네. 이 대만 해협의 예. 층간섬 바로 방공식별구역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것을 넘어서 넘어가 버렸군요. 대만 쪽에 왔죠. 네. 사실 그 오히려 2+2의 일본 쪽의 미국 지지 발언으로 대만이 상당히 그 군사적으로 위협으로 지금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계속 또 미국한테도 압박을 넣었어요. 네.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또 오겼어. 예.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사전에 경고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나 이것은 스가나 니카이의 신념에서 나온 것은 절대 예, 아니고 예.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극우파 쪽에서 스가를 이제 내려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내전 문제를 고려한 네.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중국 측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구를 또 삽입했어요. 이번에 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요. 네. 그 대만 해협 중국하고 대만의 네. 문제는 그 병화 쪽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네. 이 문구도 삽입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네. 이게 현재 일본에 돌아간 스가 촌리에게 비판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일본을 대만 전선에 끌어들인 거 아니냐. 네. 예. 그런데 생각요르도에서 문제가 혹시 일어나고 네. 그때 미군이 진짜 도와줄 수 있겠냐?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예. 그 문제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 먼저 그 정상회담 후에 그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자들의 네. 질문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좀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실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저기 미일 정상회담 하는데 국내 무슨 총기 얘기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매일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리 난사 사건. 네네네. 이게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미일 정상회담에 네.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 총리 난사 사건 예. 그리고 그 백신 접종 문제. 예.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면서도 네. 코로나가 확산되는 예. 이 상황이 예. 미국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미국 기자들도 참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네. 뭐라 할까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었다라는 네. 것을 오히려 그 일본 기자들은 실감을 했다라는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본에 대한 그 미국 언론의 관심은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홍콩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그 위구르 문제 있잖아요. 네. 그 인권 문제.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일본은 가만히 있는 거냐? 네. 그 질문을 하려고 네. 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기자들을 거의 다 배제시켜 가지고 코로나를 이유로 예. 많이 줄였어요 인원수를. 예.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네. 일본에 대한 인권 문제에
질문은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예. 것입니다. 예. 그래도 더 다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도 일본을 그 대만 전선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미국의 생각에 일본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뭐 햄버거도 사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햄버거도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햄버거 란치만 한 거예요. 예. 보통 그렇게 일본 전사에 가면 네. 그 만찬회라든가 만찬을 막 보통 이렇게 있는데 터지게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1대1로 네. 통역만 네. 부인도 안 나왔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한 모양이 참 없어 상황에서 보였습니다. 예. 아주 그 일본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자, 이 문제가 제 네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네. 예. 이게 지금 햄버거 점심을 하는 사진인데요. 예. 네. 막 일본에서는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가족 사진을 더 보여주면서 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좀 네. 그 구축하려는 예. 그러한 20분이었다. 예. 뭐 어떤 신문은 왜 20분밖에 없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예. 신문은 그래도 전체적인 확대 회담까지 예. 생각하면 2시간 50분이나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그 2시간 50분은 네. 미국이 대만 전선에 일본을 네. 끌어들인 예.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이 중국이 뭐 보통 노발대발하는 상황이 아닌데 중국으로서는 이제 대만이 핵심 이익 뭐 이렇게 예, 막 예. 부르면서 네. 예 굉장히 크게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막 경제 보복 얘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 그 스가 총리로서는 한마디로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그런 꼴이 된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가가 어떤 신념을 갖고 이러한 외교 문제를 다루었던 게 아니다라는 네. 것이 많이 포착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또 정상회담 이후의 기자회견 그 이후에도 네. 스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네. 뉴스위크라든가 네. 그런 데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중국의 예를 들면 시진핑을 일본에 초청할 생각인가 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네. 굉장히 애매하게 또 대답을 했어요. 네. 그 중국하고는 그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예. 그 대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네. 좀 굉장히 애매하게 넘어가는 그리고 그러한 네. 질문이 네. 중국 관련 그리고 대만 관련 이야기가 네. 쭉 나왔는데 네. 그 기자회견에서 그때 네. 스가는요 그 관료들이 건네준 음. 그 응답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네. 대답해라라는 총의가 있어요. 네. 그것을 쭉 보고 있었대요. 그런 네. 그러니까 어서 보니까 스가 총리가 너무 그 임기응변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의 답변에 대답할 때 좀 이제 매끄럽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못하고 그냥 보고 읽기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그게 측면이 있는 것 일본 같습니다. 큰내에서도 예. 그렇고 예. 이번에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그런 네.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 사실 그 코로나 확산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에 대한 실망. 네. 그러니까 아베는 거짓말이라도 예. 당당하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안 예. 좋은 것인데 네. 그러나 인산적으로는 네.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 괜찮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뭔가 어떤 그 음. 생각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네. 이게 관반 장관 시절은 아주 단단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촌리가 되어서 약간 초라한 모습이 네. 계속 보여지는가? 그러니까 예.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스가하고 같이 나란히
후보들은 예. 보통 촌리하고 사진 찍는데 다 지금 촌리하고 사진 찍고 싶지 않다는 그 이야기를 후보들이 하고 있대요. 근데 이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걸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스가 하면 이제 아베를 이어받은 그런 그 정권이라고 생각해서 두 사람이 정책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스가나 니카이 간사장 예, 같은 예. 경우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렇죠.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니카이 라인으로 네. 사실 먼저 그 스가를 지지한다. 네. 그게 파보르존제 이름으로. 예, 예. 니카이 파가 50명 정도 지지했고 네. 그 다음에 아소파 역시 50명 정도가 지지했고요. 네. 그 다음에 호소다파 사실 아베파가 역시 이 스가밖에 없다. 네. 라고 해서 150명 정도의 극우 라인이 스가를 지지를 한 거예요. 예. 이것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니카이는 친준파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또 친한파이기 때문에 니카이가요. 네. 결국은 니카이의 생각은 한국이나 중국 사람을 많이 일본에 데려와서 네. 특히 관광협회 회장이기도 하니까 예. 일본의 관광업을 예. 많이 선전시키겠다. 네. 이게 니카이의 목표이거든요. 예. 중국이 안 되면 한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네. 이런 것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네. 혐 네. 중국이 네. 이게 극우 쪽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게 충돌되고 있어요. 네. 이게 여당 안에서 충돌되는 예. 양상인데 예. 스가가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면 이제 아직 스가가 자기의 입지를 완전히 굳히지 못한 상황이고 예, 전혀 예. 그건 못 하고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자민당 내 극우 예. 세력들이 주류라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 예. 지지율이 그 좀 높았으면 네. 그 자기 의견을 지금 말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니카이파가 아주 단단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 있어서 네. 안타까운 거죠. 네. 그 오늘 그 독자 여러분 아니 독자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많이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예. 근데 네. 지금 보니까 댓글 중에 홍원표 씨가 이게 굉장히 많이 열심히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제 그 채널에도 예. 많은 댓글들이 들어와 계셔가지고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노현조님은 이렇게 쓰셨네요. 아베가 얍삽한 거였죠. 라든가요. 네. 혹은 그 이한량님은 실시간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호사카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예. 댓글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벨 시즌은요. 극우가 나라를 만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급침당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 댓글을 쓰셨네요. 예. 예, 홍원표님께서 아까 제가 언급한 홍원표 씨께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는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또 쓰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은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근거리 외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줄타기 외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런 것 같고 일본도 예,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미국 쪽에 이제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게 일본의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제가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이거 좀 걱정해야 돼요. 예. 왜냐면 예.
지금 그 일본 쪽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네. 잘못하면 이게 네. 미국의 속극하고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네. 국방에 있어서는 사라질 것 같다. 국방에서. 예, 국방. 예. 그러니까 군사 면에서는 네. 이게 일본은 미국이다. 네. 왜냐면 오키나와는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보다 네. 더 해가지고 네. 일본 전체를 오키나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조중동이나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신문들, 우익 세력들은 요즘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일본처럼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붙지 않느냐, 확실하게 붙지 않느냐라고 계속 우리 정부를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버리면요, 네. 사실 대한민국도 오키나와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게 더 미국의 일부 세력의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의 재전선에 일본뿐만이 아니라 네. 한국이 서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유사시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앞장서서 네. 싸우게 되고 미국은 거기서 빠지는 거죠. 네. 미국은 그냥 비행기라든가 네. 폭탄 같은 것으로 네. 그냥 희생은 많이 없고,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가장 희생되는 것은 네. 우리나라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한 구도는 만들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줄타기 외교가 아니라 평화 외교, 예.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예. 한국도 해야 되고 일본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스가가 그러한 평화 외교에 대한 신념이 좀 생겨야 된다. 예.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 지금 돼가지고요. 예. 스가 총리 좀 사실 정신 좀 스가는 차렸으면 이런 좋겠습니다. 식으로 예. 대만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예. 나올 예. 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군사적으로도 어떤 준비도 없는데 했기 때문에 예. 일본 안에서 계속 비판이 오히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이거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이러한 이야기죠. 예. 예. 정작 그 전쟁이 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실제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것은 한국이나 일본 아닙니까? 미국은 맞아요. 저기 바다 건너 저기에 네. 있고요. 걱정입니다. 예. 예. 자 교수님 저기 오늘도 1시간 동안 즐겁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이네요. 벌써 1시가 됐습니다. 예, 저는 시간이 좀 남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못 읽어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이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람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잠깐만요. 잠깐 이어서요. 이 방송에 이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삭발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마이TV에서 현장을 지금 생중계로 바로 이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액정 제거 설비를 통해 방사능 물질 없앨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떳떳하면 정부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본, 한국 정부에서 요청한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 하나도 제거 안 된 상태로 태평양에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통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핵정쟁과 다름없습니다. 말이 창과 코리 칼과 총이 없을 뿐이지 이건 핵정쟁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뿌리면은 그 바다에서 나오는 생명들 그리고 그 바다로부터 나오는 물들 대한민국 국민이 마시기 뻔한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빠졌어요. 네. 네. 네, 이에 저희 대학생들 지난 16일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 진행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분들에게 이 사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5일째 농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일본은 아직도 문제의식을 제대로 못 느끼나 봅니다. 어제 오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민심을 듣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기는커녕 일본 대사관 앞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지금 당신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일본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일본의 망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저희 대학생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농성으로는 일본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합니다. 그렇게 저희 대학생들 32인의 대학생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들 이 앞에 모든 걸 다 바친다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는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경찰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탄압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삭발식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32인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보십시오. 이 대학생들의 마음을 다들 보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함께하는 마음이 대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계속해서 삭발식 32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경찰이 이 앞을 압박하고 체증하고 막아서더라도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일본 정부가 저지른 범죄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저질렀던 범죄를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뱉을 수 없는 말을 뱉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대학생들 이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2019년 노아베 노재팬 집회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그랬습니다. 일본에게 제대로 목소리 전달하기 위해서 촛불 들고 일본 대사관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신 제대로 못 차렸습니다. 정신 차렸다면은 이웃 국가인 한국과 하나의 상의도 없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핵 전쟁입니다. 이것은 핵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평양 전선에 있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대학생들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서 이 결의를, 이 분노를 일본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삭발식은 4일씩 8번에 걸쳐서 32인의 대학생들이 진행합니다. 32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4명씩이라도 모여서 9명씩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삭발식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잘 봐주시고 대학생들의 결의를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학생들 끝까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저지할 때까지 삭발을 시작입니다. 삭발을 이어서 농성도 계속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있은 후
저희 대학생들 16일부터 이곳에서 농성 진행했습니다. 대학생들 농성이 무서운지 어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이 철회를 위한 대학생 농성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지만 저희 대학생들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면서 김수영 상임대표 농성단 단장의 삭발을 시작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학생 32인의 박발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 즉각 취소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삭발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대로 보십시오. 대학생들의 이 결의를 제대로 보십시오. 무려 32인입니다. 지금 김수영 상임대표의 머리가 잘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 정말 머리가 잘리고 목이 잘린다는 마음으로 대학생들 끝까지 저지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여기 동성당부터 시작해서 삭발식까지 저희 대학생들 결의 정말 장난치려고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가 우리 대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을 넣더라도 대학생들 이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머리 삭발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저지른 죄 이것뿐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상대로 핵 전쟁과 같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단 말입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 일본 정부, 한국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일본 정치인 주제에 한국 따위의 목소리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저희 대학생들,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절대 안 된다는 마음을 담아서 삭발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삭발식을 시작으로 끝까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도 진행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시민분들과 언론분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대학생들 많은 힘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심이구나, 이것이 천심이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그 마음 받아 안고서 삭발식을 시작으로 더 열심히 투쟁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했을 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120만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인간에게 유해하고 환경에 유해한 그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뿌린다고 했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좋을 대로 방사능을 사용해놓고 남은 쓰레기들을 바다에 버리는 이런 일말의 예의도 없는 이런 일본의 만행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인간의 몸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바다에 방류가 된다면 수많은 인류가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려는 짓을 일본이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걱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심지어 그 결정에 미국이 옹호를 했습니다. 다른 일본 주변 국가인 중국, 한국 모두가 반대를 했지만 미국만이 옹호하는 가운데서 일본은 그 결정을 철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 국가에서 하는 말 따위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며 막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서는 그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좋을 때만 사용을 하고 자기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식민지로서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1시간 전까지 시험을 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공부를 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이 자리에 나와서 삭발식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시험보다 우리 가족이, 나의 지인이, 우리나라 국민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꼭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험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로운 나라에서 외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아섰고,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들에게 농성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들입니까? 경찰들이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일본을 옹호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올바른 행동들입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일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것이라고, 일본이 우리에게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사죄할 때까지 농성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농성단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때까지, 일본이 그런 결정을 취소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목소리 외칠 것입니다. 네, 이곳에서 대학생들이 삭발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삭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2024년부터 30년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글에, 네이버에 다음에 10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조차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도 안 될 거라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방사능의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그거의 방류를 무작정 무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먹이를 깎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면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 항의하자 한국 따위의 비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허세 그 자체라고 표현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은 우리 엄마 아빠의 건강을, 우리 언니 오빠의 건강을, 우리 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오만한 일본 저 위에 앉아서 해체하라 마라, 농성단을 해체하라 마라 오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일본에게 더 어떻게 우리의 얘기를 위협적으로 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먹이미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먹이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험 기간에 이 바닥에 앉아서 경찰에게 온갖 욕설을 들어가면서 농성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먹이를 이렇게 깎아내는 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의 부모님 얼마나 반대하셨겠습니까? 내 소중한 아이들의 먹이가 이렇게 깎여나가는 거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생들이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일본 대사 무서울 것입니다. 아마 저 안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해체하라고 우리나라에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대학생들 굴하지 않고 국민들 굴하지 않고 더 목소리 높여 외치고 더 뜨겁게 이 대학생들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 더 뜨겁게 국민분들께 함께하자며 호소하면서 이 삭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은 무서울 겁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워질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했던 그 오만한 결정, 오만한 모든 말 사죄 받을 때까지 우리 국민들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대학생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격하게 환영하고 감사를 표한 미국 또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입니다. 뭐인들 자신들이 뭐라고 감사 표시를 한단 말입니까? 이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일본과 미국 가만두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사죄 받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삭발식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4월 24일에 더 많이 나와주십시오.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이 대학생들과 함께 목소리 내서 4월 24일 우리 일본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저들이 얼마나 오만한 잘못을 했는지 저 오만한 자들의 콧대를 반드시 눌러줍시다. 4월 24일 이곳 서울에서 다같이 그리고 전국에서 다같이 촛불을 다시 듭시다. 노아베 2018년 노아베 촛불을 들어서 일본 놈들의 코를 꺾어줬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저 오만한 일본을 향해 보여줍시다. 4월 24일 같이 행동합시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일본이 마셔라.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취소하라. 네. 첫 번째 삭발식이 다 끝났습니다. 한 명씩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많은 언론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저지시키기 위해 32명이 결심해서 삭발했습니다. 일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더러운 제국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세계인을 향한 핵 전쟁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지시키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지소미아 파기해 주시고 한일 외교 단절해 주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혀 이웃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겁니까? 우리 대학생들 반드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를 저지시킬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더 세게 항의하고 나가서 일본과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상황,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오는 상황 만들지 않을 때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까지 찾아와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고 계신 국민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하고 전 세계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싸워주십시오. 저희 대학생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모든 이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경찰을 앞세워서 우리 대학생들의 농성을 정당한 목소리를 국민의 요구를 가로막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대사관 절대로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저희 대학생들 그 어떤 방해와 공격에도 근함없이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끝까지 목소리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